지방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준비단을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 할 때도 지방에서 안건을 만드는 것을 거기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방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중앙을 움직이는 이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과 중앙이 혁신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자. 이게 궁극 목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앙정부는 정책만 개발하고 실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그래 하려면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특별행정기관 이런 것들도 다 지방으로 넘겨줘야 된다. 지금 내려와 있는 환경청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막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지방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지방자치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선거만 해놨지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간섭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가지고 나라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지난 연말에 12월 26일 날 지방 4대 협의체 장들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은 지방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방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한을 가지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먼저 혁신하고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지사 이제 5년째 해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선 인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바꿔야 된다. 조직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것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교육청을 우리한테 넘겨야 된다. 그거는 도민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데 도민의 안전 최고 책임지는 기관이 경찰이고 소방인데 소방도 국가 지구로 해놓고 경찰도 문의만 자치경찰 해놓고 아무것도 권한을 넘겨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도 넘겨줘야 된다 하니까 이번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소방 조직은 국가직이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알아보니까 왜 인사를 소방 자체에 몇 개 나왔느냐.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소방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놨더라. 그래서 시도지사님들이 소방 인사를 간절을 하고 제대로 하도록 해달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자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을 할 거고 지방자치경찰도 제가 알기로는 곧 완전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조직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한 자치 중에 하나인데 별도의 교육자치를 하니까 도지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시장 군수의 권한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제도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런닝메이트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제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률 사업으로 나중에 바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방시대 어떻게 열 거냐. 지방시대를 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게. 어떤 방법. 우선에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농업 대전환. 우리나라 농업이 개인당 한 1.5헥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우리와 비슷한 농토를 가진 네덜란드는 32.5헥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을 규모화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 네덜란드 가보니까 전부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는 집들을 생활 공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생활 공간을.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치사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집도 많이 고치드리는, 그래서 생활이 정말 편하고 힐링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농업을 대규모하고 첨단화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공동 법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주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이 있으면 내놓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나는 땅만 내놓고, 연세 많은 분은 다른 일을 하고 나이가 있어 노동력이 있는 분은 거기에서 월급을 받든 일당을 받든 월급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득이 훨씬 늘어납니다. 기계화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 모작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력이 없습니다. 또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기계화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락을 심는 그 논에 콩을 심고 양파를 심으면은 이 모작하면 5배 소득이 나옵니다. 5배.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 우선에 대규모 하려고 하면은 마을마다 있는 농토를 한 100헥타 이상 모으면은 그걸 공동으로 농업을 하면은 이모 작업을 우선 할 수 있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식물 농장이라든지 또 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노는 그래 지금 논으로 밭으로 쓸 수 없는 땅들 거기 스마트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시범 경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완전 우선 마을 단위로 나누어서 그 마을 전체를 공동 경영하는 이런 체제를 바꾸면 현재보다 제가 볼 때는 소득 2배는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2배 올라가면 어느 농업인들이 그 같이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경상북도의 농업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뿐만 아니고 제조업하는 모든 것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노동력이 거의 제조업하는 분들도 가보면은 주문은 잔뜩 받아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미스매치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놀고 있는데 일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맞습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과거에는 대학만 진학하면은 또 좋은 대학 진학하면 장학금 줬습니다.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 우리 지역 기업이나 농업과 연계돼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들 그 지원해주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생활비 안 그러면 인건비 좀 지원해주고 주거비 지원해주고 해서 이분들이 생활이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나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하나 거의 생활 수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 들어오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런 곳에 쓰는 게 그리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어느 방향이 좋은지 나라 형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젊은 시절에 빨리 직장을 잡고 빨리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놓는 이런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 상태로 가면 소멸 1번 나라가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중에서 소멸 2번입니다. 전라남도가 1번이고 우리가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느냐,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역 비자 하는 것을 이미자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면 그 부모까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은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와서 공부를 시키는, 그래 학생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취직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면은 우리나라 취업에서 몇 년간 살면 이민을 받아주는, 그래서 이민 정책도 바꾸고 그 부모들이 와서 돈을 한 사람 분 가지고 생활도 하고 학생 공부시키고 한 사람 분은 저축을 하면 만약 우리나라 5년만 근무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살기 어려운 나라에 돌아가면은 50년치 저축이 됩니다. 5년 근무하면. 그 10배입니다. 10배. 그럼 50년 저축에 가면은 그 나라 가서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데 또 우리 이민도 받아주고 존경 나라 만들고 노동력도 해결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미리 시장 군수님들이 외국에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 도시와 이런 일을 함께 하자 해서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 베트남 타이영생 또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서 이런 이야기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 모아주면은 우리가 부모를 초대하는 비자를 우리가 발급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도 시군 자매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학생들 데려가고 대학도 살찌우고 노동력도 받고 이민도 받는 이런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공동체 과를 만들었습니다. 과를.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국인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와 있는 다문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잘 살도록 하고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에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누가 한국에 가서 학생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인 와 있는 다문화 이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하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행사를 만들어 주시고 얼마 전에 신년교례 하는데 다문화 여성 신년교례인데 다문화 여성들이 안 왔느냐 하는데 전혀 그런 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여성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여성 단체에도 가입하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가서 정말 모국이라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히 하면은 우리나라를 한류로 인해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는데 와서 대접을 받고 따뜻하게 살고 동등한 자기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작은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미국은 이 민족들이 다 가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 민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푸대접 안 받고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이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수도권 아파트 저는 한 20년 내로 그거 재건축 못합니다. 지금 분당이나 일산에 90년도 집 지어놨는 그런 것이 30년 지나서 20년 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재건축 되겠느냐?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면 재건축 불가능합니다. 지금 40층, 30층 지어놨는데 어떻게 60층, 70층을 지을 수 있나 이게? 그럼 사람은 줄어들고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천년 건축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집들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시군에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도청 그 신도시에 은퇴 과학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모시는데 그 마을을 한 50세대를 우리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우리가 직접 도에서 직접 집을 지어서 세를 주는, 그래서 하회 마을이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하회 과학자 마을. 하회 마을은 600년 되었습니다. 저런 마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해놓으면은 결국은 수도권 있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서 옵니다. 집을 찾아서. 이 주거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찾아서 오도록 만들면 20년 후에 가면은 공간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 개념이. 그래서 서울을 간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아주 드론 타고 한 30분 내려 다 갑니다. 그런 시대에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게 경상북도의 주거문화,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좋고 그런 지역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년건축위원회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땅만 지정해주면 그 땅을 어떤 형태의 집을 짓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그런 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오늘 신년에 시장 군수님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하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단위 사업 위주가 아니고 좀 더 통합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하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의 대통령실과 협조가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조직은 지방시대 정책국을 또 신설을 했고 또 정책실장도 신설이 되어 있고 뭔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 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는 큰 방향으로 8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8가지를 통해서 종합 생태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정책 과제 8가지의 방향성들이 나와 있고 이 방향성들이 하나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가지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고등교육 혁신 기반 발전 생태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지방 정부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공직사회 계급제 완화라든지 또는 공공조직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클린에너지 슈퍼 클러스터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차등제라든지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그 말씀드린 농업대전환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업과 임업으로 확산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행복 안심사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완전 돌봄이라든지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시대 문화관광혁명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천년주택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일곱 번째,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도입하고 새마을 확대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균형 발전을 위한 초강력 교통망입니다. 이 초강력 생활권 구축을 통해서 철도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실국 차원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방시대의 이 자문그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확산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린 3가지가 농업대전환 또는 외국인 광역비자 그리고 천연구축 크게 이 3가지를 우선 오늘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8개 그 큰 방향에 따라서 시군과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이 8대 정책 과제의 공유를 부탁드리고
또 각 시군에서도 우리가 경북이 주도해서 시군이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과제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항은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면은 우리 시군과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간략하게 경상북도 농업 대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소득 전국 1위지만 농가소득은 여전히 도시 근로자의 64% 수준이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0%가 넘는 위기 상황입니다. 더불어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보듯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첨단 기술을 농업과 잘 접목한다면 미래 농업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보다 면적이 작은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부국이 된 것 또한 첨단 농업 도입과 혁신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을 첨단 산업화해 과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새마을 운동가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난 삼성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농업 대전환을 이뤄내려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대전환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지난해 1월 첨단화를 통해 농사만 지어도 잘 살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대전환 화두를 제시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는 핵심 사업을 대통령 인수위 대국민 보고회에 반영했으며 6월과 8월에는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9월부터는 전력특구 정책 포럼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으며 10월에는 핵심 사업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사업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18일에는 세계 시설원회를 선도하는 네덜란드 WHC 세계원회센터 한국사무소를 상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 대전환은 크게 농업 첨단 산업화, 식량 안보 강화, 청정 축산 전환, 농촌의 힐링 공간화의 4가지 갈래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농업 대전환의 핵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이고 분산된 영농 방식을 집단화 규모화해서 마을 법인이 공동 경영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첨단 시설을 접목하고 주거공간, 복합문화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기존 농의 소득을 배가시키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희망의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의 첫 대상지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구미, 문경, 예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예천지구로 첨단과 공동영농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형으로 개발됩니다. 이 지구는 20헥타르의 공공형 스마트팜, 수직 농장 단지와 청년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을 유입시키고 첨단시설 오른쪽 일반 경작지는 마을 법인이 공동영농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기존 주거지에 문화를 입힌 마을 정비를 통해 종합형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갑니다. 화면 우측에 문경은 민간 투자 첨단 스마트팜과 공동영농이 함께하는 모델이며 그 아래 구미지구는 30헥타 규모의 공동영농형 모델입니다. 다음은 이모작 작부체계의 전력특구 조성입니다. 전력별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에서 100헥타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기계화된 공동체 중심의 생산 체계로 전환해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식량 작물 특구와 경축 순환 특구로 조성됩니다. 먼저 식량 작물 특구에서는 밀, 콩, 동계작물 작부 체계를 접목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물론 장류 가공이나 베이커리 카페 같은 6차 산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경축 순환 특구는
식량 작물과 사료 작물을 접목한 작부 체계로 대규모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기 자원은 땅으로 되돌려주는 순환형 모델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벼농사만으로는 부족했던 농가 소득을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2배 이상 높이고 가공, 유통을 통해 4배 이상 향상시켜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성공 사례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원해 분야입니다. 시설 원해는 첨단화와 규모화하겠습니다. 스마트 온실, 수직 농장,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민선 8기 스마트화율을 25%까지 올리고 2030년에는 50%까지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처럼 최첨단 2세대 스마트 시설을 주력으로 확장하면서도 성주 참외단지 등의 기존 비닐하우스에도 별도의 개조 없이 첨단 센서와 장비를 설치해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 농업의 이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분야는 생산 구조를 대전환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경북이 만든 키나전 사과원이 현재 사과 산업의 표준이 되었듯이 이제 다시 기계화율을 높이고 로봇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최신 미래형 가원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사과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축산업도 첨단화, 전업화하겠습니다. 생산성이 20% 향상된 스마트 축사를 1,400호 육성하고 축분을 펠릿화해 에너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소재 산업화와 스마트 축사 보급으로 분뇨 악취를 해결해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 이외에도 첨단 농업을 이끌 디지털 청년 농업인 5,000명 양성,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데이터 기반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의 첨단화와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대전환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엔 부족한 면이 있을 정도로 큰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새 역사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영농을 통해 소농가, 고령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화와 첨단화를 이루며 청년이 유입되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덜란드처럼 농업이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산업으로 거듭나 경제 성장과 지방 시대를 견인하는 데 농업 대전환이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와 같이 먼저 시작한 시군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갈 때 농업 대전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님의 동참과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의 열정과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을 확 바꿔놓는 농업 대전환을 성공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를 면제하는 기회특구, 그다음에 초중고 선발 권한까지 가져오는 정규 요건을 위한 교육특구, 그리고 고등교육 권한인 대학의 권한을 교육부로 가져오는 대학 업무,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지사님 말씀하신 비자 문제를 다루는 외국인 비자 문제까지 주요 업무를 다루어서 지방시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지금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방 전성시대를 만들어서 수도권 병을 지방에서 스스로 고쳐서 국민 행복시대로 가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지방시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지방화를 통해서 통일시대를 열자는 대통령님과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의지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방시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 방향은 연방주의와 버금가는 준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호칭하듯이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조직권, 특별지방행정관청, 대학, 비자, 끝까지 지방에서 간장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로 중앙정부가 이전한 것이 하드웨어 이전이라면 지금 교육부에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이 해체가 됐습니다. 9.7조를 다루고 대학을 전체 관할하던 이 실이 없어지고 지방으로 대학의 관할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고, 여기에 근무하던 2, 3, 4급들은 지방협력관으로 보내질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월 달에는 교육부에서 도지사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회의를 하고, 출입국 정책본부장님인 법무부에서 우리 도에서 2월 달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경북연구원과 중앙정부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시대는 지방이 서울을 쳐다보는 시대가 아니라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지방이 주도해서 국가의 판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그 판의 흐름에 크게 세 가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이 독점해왔던 국가 운영의 판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을만 중앙이 하는 공동 운영의 판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대기업 주도, 중앙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 KL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자본도 오지도 않고 인재도 유출되는 우리 지방에서 시라는 큰 추리에서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이라는 지방대학이 이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틀로 가고 있고, 이건 교수님들이 도움을 받아 지방 주도의 분권화가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는 부분을 조셉 스티글러스 같은 노벨 경제학상 부분 하신 분들과 함께 이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식의 흐름의 판이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가 지방이라는 변방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지방이 기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이 하는 거에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는 역매칭 방식, 그리고 거기에 꼬리표가 없는 턴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 대학 근한, 그다음에 강력 비자 근한을 지방에서 가지게 되면 우리 경북부터 먼저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앙이 공모 방식이 아니라 의지 방식에 의해서 의지가 높은 곳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에 보면 콜럼부스가 대항해를 시작할 때 똑똑한 사람은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은 남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유도하고 경북이 선도하기 위해 목표는 K-로컬 전성시대, 지방 전성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출산의 포커싱이 아니라 청년의 포커싱을 두고 지방에서 요럼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목표로는 10년간 향후 서울 300만을 지방으로 오게 해서 서울의 교통,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일자리, 인재 유출의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오조 프로젝트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망하는 양자 소멸 시대를 극복해서 수도권도 살려내는 일석오조 G7 국가로의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군과 협력해야 될 5가지 큰 지방시대 업무는 25일 날 이렇게 보고 드리고 발표하겠지만, 첫째, 인구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지방정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미 대구 경북이 500만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전환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6개 학과에 46개 대학의 학과에서 정원을 한 명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 학과가 경북에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 교육 대전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권까지 가져오는 장기적으로 분권 균형의 대전환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강력비자, 지방외교 대전환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외교 대전환의 핵심은 미국의 힘은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지방외교 대전의 강력비자의 핵심 목표는 결국은 아시아 인재를 한국으로 모아내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 15세에서 39세 생산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나 한류 문화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경북에만 해도 외국인이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외국인 정책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이러한
비자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비자 유용도 법무부가 발급도 법무부가 하던 거에서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역 특화형 비자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설계한 숙련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사님이 290명의 커트를 갖고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 단기간 4년 10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특히 EA 그런 비자 같은 경우를 영구 이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저희들도 정착을 위해서 올해 1월 말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해야 되는 강력 비자는 법무부가 설계한데 지사님이 추천권을 가졌던 지역 특화 비자와 다르게 우리 지역 특화형으로 비자 유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반도체 인력이다 이러면 외국에 나가서 그 대학과 협의해서 바로 들어오는 걸 C1 비자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지금까지 막혀있던 자녀와 배우자만 데려오는 것을 부모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는 가족 비자까지 발급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나 정착 조기 진행을 위해서 도립대에 세종학당들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와 합의가 돼서 공동 운영으로 가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조하고 산업계와 지역의 수요를 받기 위해서 K드림 TF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도지사님이 강조하신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칭 도시군 협력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근역별로 시군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될 내용들은 과연 지역에서 어떤 산업에, 우리 시군의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얼마만한 일자리가 그리고 임금 유형이 어떻게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전략적 타겟으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현재 8,000명의 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내국인과 외국인 부분을 분류해서 함께 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시군이 삼각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대 전략 회의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조하는 우리 TF단에는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 사업 단위별로 국책연구원까지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경북연구원의 유충근 원장님과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실제적으로 칠레 노벨 문학상 시인 네루다 시인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지방시대로 지금 날지 않으면 우리 국가와 지방은 길을 잃게 됩니다. 시장 군수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생활 공동체를 조성하고 3단계로 이를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주거문화 혁신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방세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단지를 마련하여 양동마을과 화이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업부지 규모는 약 3만 평, 한 10만 평방미터 제곱 이상입니다. 세대는 100에서 2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복합 은퇴촌, 생산 공동체형, 산업 연계형 등 각 시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공공과 민간 협력 등 전문가들을 자문, 의견을 들어 시군과 협업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공모 신청 현황입니다. 구미시 등 6개 시군에 8개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 사업 신청 유형별로 보면 구미시에서는 금호공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연계한 산악 연계한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천시 청도군에서는 복합 은퇴촌형, 고령군과 성주군은 인근 대도시에 연계한 산업 연계형,
칠곡군에서는 군부대 이전 사업 변경 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3월 말까지 수립 완료하고 2월 중 시군별 대상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시군과 추진 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4월 중에는 천년 건축 시범 사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시군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도에서는 각종 기반 사업 시설 지원 등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협조 사항입니다. 시군에서는 천년 건축 시험 말 조성 계획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지를 2월 중에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농업대전환 외국인 관객 비자 그다음에 천년 건축 우선에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는 메타버스 수도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2차 전지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포항구미, 그다음에 국가산단 요청했는 SMR 수소 바이오 산단 이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요한 건 우리 클린 에너지 청정지역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1910억 불 에너지 수입을 해서 그 전해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 800억 불 돈이 더 지출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472억 불인데 에너지만 작년 수준에 그 전에 수준으로 되었다면 흑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원전뿐만 아니라 SMR 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내는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법이 국회에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될 게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글로벌 특구 이런 것들도 시군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다른 거 다 한다고 안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결국은 경상북도로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은 돈벌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돈벌이가. 그거 가니까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 마인드가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대전을 하는데 주민들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이 자세가 바뀌었다. 그 전문가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확 바뀌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장 군수님들 결국 우리 스스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뭐 가서 떼 뿌리고 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경쟁을 혁신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장 군수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만드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먼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어업 대전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산림 대전환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실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